안녕하세요. 미니님 1등. 와, 미니님 1등. 들리세요, 목소리? 목소리 들리십니까? 목소리가, 목소리 들리세요? 목소리, 목소리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목소리? 1등. 아, 다행입니다. 목소리 작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 다행입니다. 아, 예. 라방을 처음 해봐서, 네. 라방을 처음 해봐서, 세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세 분. 동시 시청자 수 세 분. 세 분.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채팅창 인사 부탁드리고요. 채팅창 인사 부탁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자, 참가자. 미니님은 지금 어디세요? 어디에서 보시는 거예요?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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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이요? 근무 중이세요? 근무 중이신가요? 근무 중, 근무 중. 그리고 또 어디다 여기 링크를 이제 정상적으로 되니까 링크를 보내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실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평일 오후라 이걸 시청하시기가 어렵겠죠? 네, 시청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한번 도전해봤다. 한번 도전해봤다. 몇 분이 오시든 한번 해보자. 채팅이 안 되시나? 조화를 하나 사야 되네. 조화 화분을 하나 사야 되거든요. 조화 화분을 하나 사야 돼가지고 쿠팡에서 검색을 하고 있어요. 생화 화분은 제가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생화 화분은 여럿 죽어 나갔다. 너무 미안해서 차마 생화 화분은 살 수가 없고 조화로 된 화분을 찾아보고 있어요. 1m 30이면 어디 정도니까 이 정도. 한
한 5, 6만 원 하네요. 5, 6만 원. 5, 6만 원. 5, 6만 원. 왜 채팅이 그 안 되지? 채팅이 왜 안 되지? 채팅 들어오신 분 채팅 해주세요. 들리시면 채팅을 좀 해주세요. 채팅. 아, 채팅. 어떤 걸 사야 될까? 어떤 걸 사야 될까?
많이 오셨네. 많이 오셨구나. 앱으로 들어와야 돼요? PC로는 안 돼요? 채팅이? PC로는 왜 안 되지? PC로 안 될까요? 채팅이 안 되면은 안 되거든요. 채팅을 열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운전 중이신 3대리님 안녕하세요. SSY 보스님 안녕하세요. 적토선상님 안녕하세요. 나야견이님 일하시는 중 아닌가요? 네, 반갑습니다. 채팅창이 안 되나봐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채팅창이 돼야 되는데. 채팅창이 돼야 된다. 삼대리님 어디 가세요? 통화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삼대리님 통화 한번 하시는 걸로. 통화 한번 하시죠. 저하고. 다들 어디서 보세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세요? 어디서 무얼 하실까? 요거 하고 안녕하세요. 채팅창 돼요? PC로도? PC로도 돼요? 근데 채팅창에 6명밖에 안 계세요. 지금 동시 시청자는 10명인데 채팅방 참가자는 6명밖에 안 계신다. 출근 중이에요? 지금 3시인데? 보스? 보스면 보스라 저쪽이신가? 업소인가? 나이트 쪽이신가? 채팅방에 계신 분이 둘, 넷, 여섯, 7명이다. 근데 동시 시청자는 10명인데. 목소리는 다 들리시죠? 목소리는 다 들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매장이요? 매장 운영 중이구나. 매장 운영 중이시군요.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또 가능하시겠죠. 링크로 들어오면 채팅방이 없고 거기서 앱으로 한 번 더 들어오면 채팅창이 있습니다. 캡틴 보스. 그래서 SSY 보스님이시군요. 적토 선생님은 지금 운동하시고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누워 계신다고요? 헬스장에 가끔 가면은 이제 누워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둘 중에 하나죠. 운동을 너무 빡시게 해서 힘들어서 누워 계시는 분이 있고, 전날 과음을 하셔서 운동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누워 계시는 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아지트에서 라방. 맨날 집에서 가끔 하다가 오늘 제 사무실에서 이거 장비를 또 집에 있는 거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카메라하고 마이크 갖고 와서 한번 해본 거예요.
혹시 안 될까봐 3시까지는 이거 열어드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안 될까봐 조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또 잘 되네요. 다행히 잘 되고 있다. 자, 근무 중에도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제가 뭐라고 또 저를 또 위해서 이렇게 또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할 거예요. 크게 뭐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오늘 그냥 연 거예요. 한번 되나 안 되나. 집에 있던 장비를 사무실로 갖고 와 세팅하는 바람에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잘 됩니다. 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나가시면 돼요. 돌아가세요 이제 다. 3시에 시작해서 3시 2분에 끝내는 유튜브 라방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방 2분 만에 끝내는 유튜브 라방. 일단 잘 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자, 들어가시는 걸로. 자, 농담이고요.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되고 오셨으니까 또 저랑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궁금한 것도 얘기하고 요즘 근황도 좀 얘기도 하고 근황 토크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좀 보내다가 금요일 오후잖아요. 금요일 오후면 또 다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직장 다닐 때 금요일 오후 되면은 좀 이렇게 기분 좋잖아요. 아, 이제 조금 몇 시간만 있으면은 퇴근을 하고, 야, 이제 퇴근하면은 칼퇴를 하고, 일단 금요일만큼은 칼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죠. 금요일이니까. 회사 동료들하고 뭐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또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또 사랑하는 또 애인을 만난다거나 그런 거죠. 차차님 걱정하지 마세요. 태어난 지 19일 된 아기 조기 교육 가능합니다. 아직 가시면 안 돼요. 보스님 매장 출근하시는데 그냥 가시지 마시고. 네, 내일 법인 특강 있죠. 바로 여기 장소에서 할 건데 법인 특강을 한번 또 색다른 포맷으로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오시는 분들은 직접 뵙고 얘기 나누고 또 디프리 간단한 디프리도 한번 좀 해보고 처음 해보는 거예요. 원래 디프리 같은 거 안 하는데 멀리 또 여기 의정부거든요. 여기 의정부예요. 그래서 경기 북부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의정부란 동네가 도대체 어디냐? 군부대 있는 거 아니냐? 뭐 거기 뭐 부대찌개 있는 거 아니냐? 뭐 거기 미군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저 민팡이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강의할 거니까 내일 오시는 분들은 강의 끝나고 저하고 또 간단하게 치콜 아세요? 치킨 콜라. 치맥은 안 됩니다. 치맥은 안 되고 치킨 콜라로 디프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소까지 다 알아봐 놨고 내일 오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앞으로 특강을 하게 되면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여기 오시게 되면 그렇게 해서 디프리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인간적인 그런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강의장에서만 보면 또 너무 딱딱하잖아요. 치콜 괜찮으세요? 치콜 치맥은 해도 되는데 대리비는 안 된다. 대리비는 본인이 내야 된다. 대리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치콜을 제가 좀 권해드리고요. 치맥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라. 따로 테이블을 따로 잡아드릴 테니까 거기서 치맥하시고 혼자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여기 이제 상가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의정부 여기 제 사무실인데요. 사무실 겸 스터디 룸 겸 강의장 겸 모임 공간 겸 회의장 겸 미팅룸 겸 해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이상하죠?
좀 이상한 곳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냥 막 제 맘대로 하는 거죠. 뭐 제 건물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지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제 건물인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소유자 등기부상에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뭐 망하든 말든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냥 제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큰 욕심 없어요. 큰 기대 없이 하면 돼요. 일단은요, 뭐든지 시작할 때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자친구 만날 때 그 남자친구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친구 만날 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와이프한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감을 낮춰야 행복해질 수 있다. 기대를 낮춰야 감동으로 온다. 야, 이만큼밖에 기대를 안 했는데 이만큼이 왔어. 너무 감동인 거야. 자, 그러면 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평화가 온다. 그렇지 않고 이제 기대를 이만큼 해놓으면 이만큼 안 되거든요. 네, 이만큼 못 해요. 요만큼만 오잖아요. 이렇게 기대했는데 요만큼만 오잖아. 그러면 이제 실망감이 오는 거야. 실망감이 오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이제 과거의 일부터 막 끄집어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파국으로 가는 거죠. 한 분이 밖을 나가거나 한 분이 뭐 짐을 싸거나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모든 일은 기대치를 낮추고 시작하는 게 좋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처음부터 막 돈 벌려고 하면은 안 돼요. 안 벌려. 너무 처음부터 막 돈 막 아우 옆에 무슨 누구는 막 얼마 벌었대 얼마 벌었대 막 휘둘리지 마세요. 그런 거. 그 사람이 번 거지. 그거는 그 사람이 뭔가 액션을 취했으니까 번 거잖아요. 나는 그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나는 그때 몰랐잖아. 늦게 알았잖아. 그러면은 그거만큼의 기대치를 낮춰야지. 왜 남들 잘된 케이스만 그렇게 보고 따라가려 그래?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엉뚱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럼 돈을 잃는 거예요. 돈 잃고 나서 누굴 원망해? 내가 했는데. 내가 했잖아. 누가 시켰어요? 내가 했잖아. 꼭 그런다 그러면 또 이제 돈 잃으면 꼭 무슨 뭐 조상 탓을 해요 또. 조상님이 지금 땅속에 묻혀 있는데 무슨 죄야? 조상님이 지금 땅속에서 지금 편하게 계시는데 왜 갑자기 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한 거잖아. 어떠한 책임과 결과는 모두 다 내 책임이다. 내가 감당하는 거다. 예. 잘했든 못했든 잘해도 내가 잘한 거고요. 못해도 내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투자할 때도 그렇고 아니 결혼을 누가 했어요? 그 사람하고 하겠다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본인이 했잖아. 근데 왜 자꾸 왜 싸우고 왜 못 살겠다 그래 자꾸. 본인이 그러는데 살아야지 어떻게 네? 살아야지 어떻게 해 그러면. 화면이 이거 어두운 거는 이 역광이라 그런 건데 조명을 하나 때려야겠어요. 조명을 하나 사가지고 그 동그란 조명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한번 때려가지고 좀 해야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다. 조명을 좀 때려줘야 되니까 핸드폰 조명으로 한번 해볼게요. 핸드폰 조명으로 때리면 될까? 자, 이게 안 되는데 이걸로 안 된다. 불을 켜도 내가 지금 전구가 몇 개 나가가지고 못 때리네. 못 때려요. 다음번에는 좀 밝게 할게요. 지금은 어둡네. 지금 여기 지금 등이 뜨거워요. 해가 지금 비쳐가지고. 이렇게 하라고요? 잘 들리시죠? 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오신 분이 볼륨을 올리는 것보다. 바로 여기 앞에다 놓고 할게요. 그러면. 자,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이 지금 16일이에요.
이 설날이 껴버리니까 금방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또 2월은 29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9일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절반도 안 남았어. 1월달 훅 갔죠. 2월달 절반 날라갔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한 달 반을. 한 달 반을 어떻게 지내왔냐.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낼 거냐.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겠죠?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시간을 뭐 가고 그냥 나이 먹고 그런 거예요. 금방 막 50, 60 되고 뭐 70 되고, 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금방. 그래서 항상 우리가 또 시간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하면서 살자. 예. 미니님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다만 답변을 할지 안 할지는 제 마음입니다. 질문은 자유예요. 답변은 제 자유이고요. 질문은 여러분들의 자유다. 이게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방 제목이. 무엇이든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미니님 궁금한 게 뭡니까? 아, 이거 전문 유튜버 같아요? 이거 3만원짜리인가? 3만원인가? 35,000원? 싸구려예요. 그냥 제일 싼 거 산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요게 있어서 좀 비싸 보이는 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플라스틱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품명은 마타 스튜디오. 3만원인가 4만원인가. 전문 유튜버는 되고 싶지 않고 전문 유튜버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니님 단타 경매 하려고 하는데 지금 LH 임대주택 거주 중인데 법인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월세로 이사 가고 개인 매매 사업자로 단타하는 게 나을까요? LH 임대주택 살면 그 자산 규모에 대한 제약이 있죠? 그리고 집도 사면 안 되죠? 그러면 개인 명의로 못 하겠네요? 개인 명의로 투자를 할 수가 없다면, 그런 제약이 있다면 법인을 하게 되면 이제 명의에 대한 그 분산이 되기 때문에 명의, 내가 아닌 다른 하나의 명의가 생기니까 그걸로 하게 되면 지금 LH 임대주택 계속 거주하실 수 있겠죠. 네, 가능하겠죠. 근데 법인을 해서 단타를 해서 내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거는 객관적으로 본인이 판단해 보세요.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럴 내가 자신과 어떤 준비와 그런 것들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법인 내서 투자하시는 거가 좋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LH 임대주택 나와서 월세로 살면서 내가 개인 매매 사업자로 투자하겠냐? 지금 LH 임대주택 거주 요건이 되게 유리하실 거예요. 아마 저렴하게 계시죠? 나와서 월세를 찾으면 지금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아마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뭐 혼자 계신다 그러면 뭐 원룸 저렴한 걸로 할 수 있지만, 만약 가족이 있다면 뭐 투룸, 쓰리룸, 또 위치가 괜찮으면 또 월세 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의 거주비보다 많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거 고려하셔야 되고, 일단은 투자 경험이 있으신지, 공부는 얼마나 하셨고, 또 단타로 어떻게 투자할 건지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자기 판단, 셀프 진단이 좀 필요하다. 그거에 따라서 법인을 세워서 할 건지 매매 사업자로 할 건지. 다만 법인은요, 주택을 단타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요. 법인으로 주택 단타한다, 좀 쉽지 않다. 왜냐면 일단 취득세에 걸리고 대출이 어렵고 대출이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6월 1일이 넘어가면 이제 종부세까지 내야 돼요. 그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법인으로 단타하겠다? 쉽지 않아요. 그런 거는 좀 난이도가 있다. 내가 좀 자본력이 있다, 대출 안 받고도 내가 저렴하게 경매로 사서 바로 팔겠다 하면은 뭐 가능은 한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자본이 좀 한정돼 있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아파트나 이런 걸로 단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법인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이게 가능은 한데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 그런 거면은 차라리 매매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매매 사업자. 그러니까 딱 정답이 없죠? 내가 판단해야겠죠? 예. 쉽지 않아요. 근데 매매 사업자는 법인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는데 일단 대출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종부세 부담도 현저하게 낮고 그다음에 단기로 팔았을 때 또 양도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좀 유리한 면이 있죠. 대신 싸게 사야 단타로 수익이 나요. 싸게 사야 돼 일단. 왜냐면 지금 안 팔려요 되게. 지금 안 팔리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내놓으면 안 팔려요. 지금 나온 매물보다 저렴해야지 팔려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더 싸게 사야 되겠죠. 더 싸게 사야 돼. 네.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느 날 새벽영님 경공매 얼마 정도 하셨어요? 제가 경매라는 분야 부동산 경매를 알게 된 게 2016년도예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아예. 예, 경매 공매 아예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부동산의 부자도 몰랐고 아예 몰랐거든요. 그때 우연한 계기로 이제 좀 나도 돈을 벌고 싶고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해서 월급만으로는 이게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분리해서 이렇게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책을 보다가 부동산 경매라는 게 있구나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16년도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직장 다닐 때 16, 17, 18, 19, 20, 21, 22, 23, 24 9년 차네요 벌써. 16년도에 알게 됐고 그때부터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2017년도에 처음으로 낙찰을 받았고 경매로 그 다음에 2017년 6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죠. 그리고 전업투자자로 살고 있죠. 지금까지. 현재 SSY 보스님 현재 1가구 2주택자인데 생활자금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추가 매입에 제한이 있다. 어떻게 경매를 해야 되느냐? 주택을 안 하면 되지 않아요? 1가구 2주택자니까 그 다음에 담보대출 받았잖아요. 그걸로 주택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을 안 하면 되죠. 경매에는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요. 아파트, 빌라 이런 거는 일부분에 국한됩니다.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걸 하지만은 꼭 그런 거 아니어도 주택 외의 종목들 투자도 많이 할 수 있다. 그걸 하시다가 나중에 담보대출을 상환하시거나 또는 뭐 이제 1가구 2주택 가구를 주택을 파시거나 했을 때 그때 또 주택을 경매로 하시면 되겠죠. 그 전에는 주택이 아닌 종목을 노리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으로 해서 명의를 따로 만들어서 법인으로 투자를 하셔도 되겠죠. 양동형님, 네, 안녕하세요. 양동형님, 투자하시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네.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투자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있었죠? 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온 게 한 3-4번 정도? 네. 일단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이제 전업투자자니까 매월 들어오던 월급이 끊겼잖아요. 그래도 한 달에 월급이 꼬박꼬박 이렇게 몇백만 원씩 들어왔었는데 그게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이게 멘탈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예. 그래서 그때 그래도 회사를 다니는 게 낫나? 다니면서 하는 게 맞았나? 그때 좀 갈등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좀 저를 좀 필요로 했고 다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좀 갈등이 됐던 것 같고 처음에. 근데 버텼죠.
다시 들어가면 난 다시 결국은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내 한계는 명확하다. 나의 미래는 너무 뻔하다. 언젠가는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건 내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좀 다잡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매 투자하면서 이제 임장을 많이 다녔는데 어느 날은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이제 시세를 물어보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거기 이제 소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냥 허름한 그런 부동산이었고 동네 부동산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남자 소장님이 한 분 앉아 계셨었어요. 남자 소장님이. 그래서 제가 저기 뭐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빌라 이거 좀 가격 좀 물어보려고 왔는데요. 했더니 이제 경매인 걸 아시더라고요. 많이 왔다 간 거야 이미. 그래서 대뜸 저한테 이제 뭐 약간 욕같이 하시더라고요. 욕처럼. 아 젊은 새끼가 왜 경매 같은 거 하냐고 막 하면서 나는 경매하는 사람 너무 싫다고 가라고. 예, 그런 얘기를 딱 그때 이제 초창기였거든요. 초창기 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왜 난 떳떳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인생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하지 말아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때 좀 회의감이 들었고요. 그 외에도 뭐 명도하다 보면 또 마음 아픈 사연도 있고 내가 굳이 이렇게 해서 좀 망해서 나간 집을 이렇게 명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때로는 또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만 또 정말 상식 이하의 사람들을 만날 때면은 또 내가 굳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어쨌든 근데 제 꿈이 명확했기 때문에 빨리 빚을 갚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제 자녀들한테는 이런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다잡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포기하면 똑같은 삶을 물려줘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었죠. 나도 조금 돈으로부터 좀 해방을 하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내가 가격표 안 보고 먹고 싶고 내가 타고 싶은 차도 좀 타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 좀 안전하게 좀 편안한 곳에서 같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네, 생활안정자금 사업자로 대환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주택수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공매 강의 때 낙찰받은 물건 2건 어떻게 됐어요? 강원도 오피스텔이 궁금합니다. 제가 공매 특강할 때 강남에 있는 학원 김종률 아카데미에서 작년 12월에 4주 동안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공매 강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생동감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강의용 물건 2개를 낙찰받아서 했었거든요. 그 진행 과정을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원도에 있는 오피스텔 지분이었어요. 지분. 전체가 나온 게 아니라 바다가 보이는 오피스텔의 지분 6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협상을 했죠. 협상. 나머지 지분권자가 총 4명이었고 4명이 다 이제 3명은 가족이었고 1명은 이제 제3자였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서 연락을 취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사겠다. 그래서 다 동의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다 동의는 했는데 그 물건에 압류권이 걸려 있었어요. 뭔가 세금을 안 내가지고 압류권이 물려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빨리 말소를 해주셔야만 진행이 가능하다 해서 그게 또 뭐 어머니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번 주에 이제 확인이 될 거고 확인이 되면 이제 3월 중순쯤에 잔금을 치기로 했어요. 속초 가서 속초를 한 번 더 가서 잔금을 치고 소유권을 갖고 오면 그거를 전체가 이제 제 소유권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온전한 소유자가 되니까 그거를 인테리어를 할 거예요. 인테리어를 해서 좀 이쁘게 꾸며가지고 저도 쓰고 저희 뭐 가족, 친척,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서 뷰가 일단 좋고 안에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팔거나 아니면 계속 그렇게 가져가거나 뭐
에어비앤비를 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옵션은 있겠죠. 일단은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좀 시간이 지연됐는데 어찌됐든 그쪽에서는 팔고 싶어하는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SSY 보스님, 아까 법인 경매 단타가 어렵다고 했는데 법인 경매와 상가 경매 중 비교적 수익화 확률이 높은 게 뭘까요? 보스님, 법인 경매와 상가 경매를 단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요. 법인은 그 사업자 주체를 말하는 거고, 상가 경매는 이제 그 투자 종목, 물건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상가 경매인 거라서 법인을 상가 경매를 하시면 너무나 좋다. 법인으로 상가 투자를 하면 너무 좋다. 내일 법인 특강 때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법인으로 단타는 주로 어떤 종목을 하시나요? 법인으로 단타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바로 팔릴 수 있는 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단타는 팔릴 수 있는 거를 싸게 사는 게 핵심이에요. 종목은 중요하지 않다. 아파트가 됐건 빌라가 됐건 주택이 됐건 상가가 됐건 토지가 됐건 건물이 됐건 지식산업센터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팔리는 거를 저렴하게 사면 단타가 된다. 근데 두 가지가 걸리죠. 팔리는 게 뭔지를 모르고요. 사람들이 안 팔리는 걸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거고. 두 번째, 팔리는 가격을 몰라요. 팔리는 가격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받아야 얼마에 팔아서 얼마가 남겠다는 이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려요. 네. 이제일리님, 처음에 경매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자꾸 안 좋은 소리 많이 하고 겁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지금은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남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그래요. 남들이 하지 말아라? 야, 그거 안 좋대, 그거 망한데, 그거 가면 안 된대 라고 하면은 더 해야 돼요. 왜? 남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남들은 못하니까 오히려 나한테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남들이 좋아, 저기로 가야 돼, 저걸로 하면 성공해, 저걸로 하면 돈을 벌어. 그런 건 오히려 하면 안 돼요. 왜? 남들도 거기에 다 뛰어들 거니까. 그럼 같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내가 성공할 확률이 너무 낮다. 오히려 남들이 안 좋게 얘기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서 상가 낙찰받아 임대 수익을 받으려면 임대 사업자를 별도로 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 매매 사업자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임대를 하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죠. 이거는 좀 세무적으로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부동산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는 임대 사업자는 또 다르거든요. 상가는요, 상가를 만약에 월세를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반 임대 사업자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일반 임대 사업자라는 게 따로 있다. 저도 그거 있거든요. 근데 매매 사업자는 단타로 팔아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매매 사업자인데 임대를 하려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세무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나 부동산 매매 사업자인데 여기다가 상가 일반 임대 사업자를 같이 이렇게 종목을 넣어서 할 수 있느냐 물어보세요. 된다고 하면 하시면 되고요. 안 된다고 하면 새로 내야겠죠. 네, 부가세를 끊어줘야 되니까. 김남곤님 반갑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에서도 경제적 자유인을 꿈꿉니다. 잠깐 들어왔습니다. 임차인 보호해주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공장의 경우 보호 대상이 없으니 점유자는 최순위 대상도 안 되니 인도명령 명도 소송 진행하면 되는 거죠. 앞에 부분은 못 들었는데 녹화본을 볼 수 있나요? 앞에 부분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일반적인 그 근황 토크를 했고요. 지금 들으셔도 충분하고요. 김남곤님 질문은 이제 공장 낙찰 받으면 명도 어떻게 하느냐. 명도 어떻게 하느냐. 물론 제가 알기로도 공장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으나 경매로 공장을 취득할 때 기존에 공장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항력이 없으면 그냥 명도하면 되고요. 대항력이 있으면 그거는 함부로 제가 명도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시든 아니면 명도를 하고 나서 새로 임차인을 놓든
그렇게 진행이 돼야겠죠. 그런데 제가 보통 이제 공장 경매를 하다 보면 보통은 거의 다가 임차인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미 그냥 공실로 비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공장은 예, 비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사 있더라도 저기 권리상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셔가지고 매각물권 명세서 보시면 나오죠. 보고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굳이 명도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인도 명령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 아니면은 기존 임차인이 더 여기서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내가 공장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되겠죠. 더 좋겠죠. 토지 투자는 개인 명의가 나을까요? 법인 명의가 나을까요? 토지 투자도 이제 일반 토지가 있고 농지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농지, 전답, 과수원, 요게 농지고요. 나머지 토지는 뭐 대지, 잡종지, 뭐 이런 것들은 일반 토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 토지를 빨리 팔 거야, 아니면 좀 오래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오래 가져가면 이 토지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만약에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사놓으면 나중에 재개발 될 수 있고 재개발되면 여기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팔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저는 개인 명의로 들어갈 것 같아요. 왜?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니까. 개인 명의로 가져가서 내가 재개발 그 어떤 개발 이익까지도 내가 취하겠다. 그리고 오래 가져가면 어쨌든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이 안 되니까 2년만 지나도 훨씬 유리하고요. 근데 내가 이 토지를 만약에 지분으로 받았어. 그래서 상대방 지분권자가 이 토지를 사줄 것 같아. 그런 확신이 있어. 그러면은 이게 3개월 내에 팔릴지 6개월 내에 팔릴지 모르잖아요. 빨리 파는 게 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법인 명의로 들어가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왜? 개인으로 들어가면 1년 내에 팔면 55%의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법인으로 들어가면 그냥 9%만 내면 돼요. 9%에 뭐 추가세 20%니까 개인보다 훨씬 양도세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팔 때는 법인으로 하시고요. 내가 좀 길게 가져가면서 향후에 어떤 그런 그 시세 차이까지 노린다고 한다면 개인 명의가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전답 과수원, 그러니까 농지는 일반 법인으로는 투자가 안 됩니다. 농업 법인만 가능하다. 그것만 주의하셔서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날 새벽령님 감사합니다. TTT님, 회사 퇴사 이후에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상가를 낙찰받으셔서 해결하셨나요? 아니면 단타로 많은 물건을 처리하셨나요?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지 않고요. 저도 그게 가장 문제였었어요. 회사는 나가야겠어. 왜냐면 시간이 없거든. 투자를 할 시간도, 공부할 시간도, 임장 갈 시간도, 입찰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이게.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는 도저히 못하겠어. 회사 다니면서 꾸역꾸역 2개를 해봤어요. 2개. 2개 보고 난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근데 다니면서 못하겠는 거야 도저히. 회사에 거짓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휴가 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어떤 준비를 했느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걸 준비를 했어요. 근데 돈은 없잖아. 어떻게 현금 만들지? 경매로 사고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만든다?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는 자그마한 사업장을 하나 인수를 해야겠다. 그게 뭐였냐? 저는 고시원이었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저기 외곽에 되게 허름한 고시원을 제가 인수를 해가지고, 어차피 저는 그때 솔로였으니까 방을 하나를 제가 살면서 거기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밥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고시원생들한테 제가 원장이자 어떻게 보면 또 청소도 하면서 다 전반적인 걸 다 관리하면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나서 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퇴사를 했을 때도 크게 생계가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았죠. 물론 회사 다닐 때 월급에 비하면 좀 적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나 하나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제 투자 인생의 발판이 되었던 거는 허름한 낡고 허름한 그런 고시원이 제 출발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훨씬 나아요. 근데 그거를 경매로 어떻게 막 사고 팔고 해가지고 만든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언제 팔릴지 어떻게 알아? 그때는 더더군다나 실력이 없을 텐데, 초보인데
어렵죠. 전업 투자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업 투자자 되려면 내가 한 달에 쓰는 비용, 만약 100만 원이다. 내가 아끼고 아껴서 쓰는 게 100만 원이야.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전업 투자자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최소한 내가 우리 가족이 300만 원을 써. 그럼 300만 원을 내 급여 말고 다른 기타 소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일단 태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내가 원하는 분야로 전업으로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그게 뭐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코인이 됐든 그 정도 준비만 되면 일단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어떤 마음가짐이 좀 밑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냥 뭐 뛰어나와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니까. 한결나은님, 아파트 부속 토지, 다세대 부속 토지, 상가 건물 부속 주차장 등 부속 토지 투자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 이런 물건 많이 보이는데 돈이 될까요? 부속 토지는 일단은 취득세에 대한 그 이슈가 있어요. 아파트 취득한 걸로 취득세를 매겨버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뭐 부속 토지고 말고는 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부속 토지가 됐건 뭐가 됐건 시세 파악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토지가 평당 얼마인지가 나오고, 자 그리고 이 평당 얼마인지에 대한 금액이 나왔으면은 거기에서 얼만큼 싸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싸게 받았다면 얼마에 팔 수 있는데 얼마에, 그것만 나오면 부속 토지가 됐건 무슨 토지가 됐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들 수가 없다. 일단은 시세 파악이 어렵잖아요. 시세 파악이 어렵고 요거를 얼마에 팔 수 있는지가 어렵다. 그것만 알면은 쉽죠. 핵심은 그겁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시세 얼마야? 그리고 이거 얼마에 팔려? 그것만 알면 내가 금액을 쓰는 건 내 마음이니까.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자꾸 봐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입지냐, 뭐 상권이냐, 뭐 학원 가냐, 뭐 환경이냐, 뭐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거고, 일단 시세 파악이 가장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당장 팔 거면 얼마에 팔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SHP님, 전 자영업자인데요. 월세를 이렇게 낼 바에는 대출 받아가지고 상가를 매입한 다음에 대출이자를 낼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 개인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법인 명의로 상가를 매입한 후 제 개인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나을까요? 자, 자영업자라면, 저도 자영업자였잖아요. 자영업자라면 내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내 건물에서 월세 안 내고 대출이자 내면서 사업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거기서부터 경쟁자하고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입지의 상가를 빌려서 한 달에 300만 원씩 월세를 낸다 그러면 그 건물주한테, 저 같은 사람은 그거를 매입을 해서 은행에 대출이자를 100만 원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고정 비용이, 나의 경쟁자는 나보다 2배, 3배가 되는 거고요. 저는 그만큼 다운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판다? 그랬을 때 그 단가를 저는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왜? 고정 비용이 작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낮출 수가 없어. 왜? 월세는 무조건 내야 되거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거기서 일단은 이게 많이 격차가 나요. 그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영업자라면 가능하면 내 건물을, 내 상가를 사가지고 월세 내지 말고 대출 이자를 내면서 사업을 하셔라. 저는 무조건 강추. 무조건.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게, 그럴 만한 상가, 내가 마음에 드는 상가, 내가 여기서 장사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상가들이 과연 나오느냐, 매물로, 또는 뭐 경매로 나오느냐, 그게 어렵다라는 거고, 그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심리적인 어떤 저항이 있겠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당장 큰 돈이 들어가고, 또 큰 대출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자, 그랬을 때
내 개인 명의로 상가를 매입해서 하는 게 낫냐, 법인으로 하는 게 낫냐? 사실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저라면 나는 그냥 단순히 이 상가 하나만 사서 여기서 장사해서 여기서 나오는 매출로 내 생계를 꾸리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개인 명의로 하시고, 아니야, 나는 법인으로, 요 상가는 내가 법인으로 사서 여기는 내가 운영을 할 거고, 또 저 옆에 있는 상가는 또 사가지고 난 또 임대를 줄 거고, 또 그 옆에 있는 상가를 사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종 2호점을 하고 싶어. 그렇다면은 저는 법인 강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자영업자에 머물 거냐, 사업자 나아가서 자본가의 영역으로 갈 거냐. 그거에 따라 개인으로 하시거나 또는 법인으로 하시거나 그렇게 정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하나만 할 건데 굳이 법인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비추예요. 법인의 단점도 있기 때문에 비추합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본인한테 달려있겠죠. 그거는. 내일 법인 특강 오시는 분 계세요? 오프라인으로? 법인 특강 의정부 강의장으로 내가 오프라인으로 간다. 오프라인으로. 네, SHP님, 투자도 하실 거면 저는 법인 추천. 봉 작가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31분이면 저는 10명도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 내가 2명이 들어와도 1명이 들어와도 한다. 2명이 들어와도 한다. 네, 큰 기대 안 했는데 30명씩이나 이 금요일날 오후에 이 시간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지님, 예, 이번엔 못 가셔도 다음에 한번 봬요. 라지지 추격자님, 다음에 뵙는 걸로. 예, 자주 할 거예요. 자주 강의를 할 거예요. 예, 저는 강의할 때 재밌고 보람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자주 하겠습니다. 자주 하고 스터디도 하고 여기서 모임도 하고 디프리도 하고 때로는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뭐 축구를 볼 수도 있고. 축구가 조금 저기 거시기 한데 요즘에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할 생각이니까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여력이 되시면은 자주 뵙고 얘기 나누면 좋지 않을까. 네, 봉 작가님, 민쌤 고시원 하실 때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 드셨나요? 그거는 제 건물이 아니었어요. 고시원을 한 지가 이미 10년이 된 아주 허름한 그런 고시원을 제가 권리금을 좀 주고 운영권을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한테 월세를 내가면서 제가 거기서 장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은 따로 안 들었고요. 다만 오래되다 보니까 각 방의 벽지라던가 전등이라던가 수도꼭지 같은 거 이런 게 좀 노후가 돼가지고 제가 그런 걸 셀프로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셀프로 이렇게 수리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셀프 수리하는 법을 좀 배웠었어요.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배도 한번 해보고 뭐 각종 뭐 소모품 교체도 다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죠. 네. EJ 일리님, 이전에 발품 뷔페에서 법인 특강 들었는데 잘 배웠습니다. 혹시 이번 법인 특강이랑 내용이 많이 겹쳐질까요? 뭐 겹쳐지는 것도 있고 뭐 새로운 것도 있고 이번에는 좀 이론적인 건 좀 배제하고 좀 실질적인 부분들, 제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법인으로 투자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니까 너무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런 거는 책을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법인으로 어떤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그렇게 준비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투자했던 법인으로 투자했던 여러 사례들, 그게 한 대여섯 가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런 투자로 앞으로도 계속 할 수가 있고 뭐가 좋은지 법인 투자로, 그러니까 좀 돈 버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좀 다를 거예요.
네, 라지지 추격자님 양주로 이사 오신다고요? 그럼 자주 뵐 수 있겠네요. 예, 봉 작가님 대구라서 좀 거리가 멀긴 한데 그래도 뭐 1년에 한두 번은 우리가 또 모여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또 지방에 임장을 가게 되면 또 같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미니님 강의 커리큘럼은 법인만 있나요? 네, 내일 하는 수업은 법인 특강이기 때문에 법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앞으로 매월 하게 되는 강의는 뭐 상가, 뭐 경매, 공매, 지분, 뭐 여러 가지 특수물건 뭐 다양하게 좀 할 거니까 관심 갖고 관심 있는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신청해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적토님 주말에 또 열심히 일하시죠?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하시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최대한 뭐 온라인 강의로도 좀 전달 드리고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평택 임장도 같이 가서 정말 좋았고 그런 기회 많이 만들어서 같이 투자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좀 자리 만들어 보고 할 테니까요. 계속 저희 카페 있는 거 아시죠? 카페 아직 가입 안 되신 분 있으면은 카페 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카페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고 카페 가입 안 하신 분은 카페 가입 한번 해보세요. 자, 나우큐님 개인 매매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 대출인가요? 개인 매매 사업자 대출 개념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 매매 사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이 맞고요. 다만 그 개인의 신용도, 소득, 부채 이런 걸 다 따져서 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개인이긴 개인인데 사업자 명목으로 해주는 대출이고 그리고 그 차주는 이제 대출 받는 사람 그 개인 대표의 신용도를 보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 기본적으로는 그 물건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냐 아파트의 어떤 그 가치를 좀 보겠죠. 가치를 보고 그 가격에 대한 기준을 놓고 대출이 나오겠죠. 한결나은님 농지를 낙찰 받으셨나봐요. 농취증 반려 사유로 영농 거리 및 영농 계획서 검토 결과 투기 목적이라 판단된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봤을 때는 당신은 이 토지의 근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기 멀리 사는데 이거를 왜 취득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땐 당신은 이건 투기 목적이야. 투기 목적이니까 농취증 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반려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일단 담당 공무원을 설득시키는 게 먼저겠죠. 아니다. 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농지를 낙찰받은 거다. 그리고 나는 여기 경작을 할 거고 나머지 지분권자들과 협의해서 이걸 해결하고 나는 정상적인 경작을 할 계획이다. 따라서 나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쪽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 있다. 또는 이 근처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담당 공무원을 설득하는 게 가장 빠르고 현명하고요. 근데 그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FM, 정말 그냥 법대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먹히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행정처분을 해야겠죠. 뭐 이의신청을 하든 행정심판을 하든 행정소송을 통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농취증을 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담당 공무원을 좀 압박해서 농취증을 받아내는 식으로 해야겠죠. 어차피 내가 취득을 해야 된다라면 농취증 없이는 등기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단계적으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사업자 대출은 LTV는 적용이 되고요. DSR은 적용이 안 되죠. 그건 개인 대출할 때만 DSR 적용이 돼요. 사업자 대출은 매매사업자 대출은 LTV는 적용이 된다. 다만 DSR은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보통 매매사업자로 지금 주택, 아파트, 빌라 이런 단독주택 낙찰받으면 낙찰가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6, 70%, 70%까지는 대출돼요. 저도 매매사업자로 12월 달에 그 주택을 낙찰 받았는데 낙찰가의 70%좀 넘게 대출 받았거든요. 잠깐만요. 규제 지역이 아니면은 규제 지역이든 규제 지역이 아니든 LTV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는 대출은 미리 좀 알아보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대출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제 경험상 12월 달에 낙찰받은 주택을 낙찰가의 70%까지 대출을 받았다. 그게 2억, 잠깐만, 2억 정확히 계산 해볼까요? 2억 6,800이니까 잠깐만요. 2억 1,100. 78% 받았네요. 2억 6,800에 낙찰 받은 건데 제가 2억 한 1,000 정도 받았거든요. 78%. 그러니까 대출이 된다. 전 다주택자예요. 그럼에도 됐어요. 왜? 이거는 사업자 대출이니까. 새벽령님, 2주택자인데요. 주택을 매매사업자로 낙찰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지와 대출해주는 최소 금액은 5천만 원 이상인 걸로 들었는데 어떤지요? 네, 방금 말씀드렸죠. 저도 다주택자인데 매매사업자로 대출을 받았고요. 최소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 금액이 너무 적으면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 은행은 대출해줘서 뭘 먹어요? 뭘 노리고 해주는 거예요? 이자를 따먹으려고 대출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5천만 원 빌려줘봐야 2천만 원 빌려줘봐야 뭐 1천만 원 빌려줘봐야 이자가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귀찮죠? 실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근데 무조건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이제 해주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 문이 좀 좁다. 네, 금액이 낮아질수록 좁고요. 금액이 클수록 쉬워요. 오히려 많이 빌려줘야 많이 이자를 받으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5천만 원 이상 돼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3천만 원도 대출 받았던 것 같아요. 3천만 원, 3, 4천만 원. 다만 그게 문이 좁다. 그래서 수수료를 많이 줘야 될 수도 있다. 그런 건 감수해야겠죠. 옥션을 보니까 NPL 개인 투자는 불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어떤가요? NPL도 종류가 다양해요. NPL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대부업을 내서 하는 그런 NPL 투자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대부업이 필요하고 개인은 이제 막혔고. 근데 이제 개인도 할 수 있는 NPL이 있어요. 그건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그걸 한번 공부해 보세요. 무조건 NPL은 개인이 불법이다. 그건 아닙니다. 종류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네, 나우큐님 감사하고요. 새벽령님 답변이 됐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이게 된다 안 된다 그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저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좀 궁금하신 거 좀 말씀하셨나요? 오늘 갑작스럽게 3시에 라방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1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역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금방 가네요. 종종 이런 시간 좀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페, 그 다음에 블로그 자주 좀 들러주시고 가입해 주시고 저랑 계속 같이 소통하면서, 저는 지금 전업 투자자이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제도 남양주 덕소에서 명도를 하고 왔고, 그거 또 이제 인테리어 해서 매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계속 소통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경험치를 알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카페나 블로그 또 유튜브 이렇게 해서 같이 투자해 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블로그 주소도 올려드렸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 유튜브, 제가 전문 유튜브는 아니지만 구독하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알림 설정 해놓으면, 제가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같이 좀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SHP님 의문점 많이 해결되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법인 특강도 기대해 주시고 자주 뵙는 걸로 하시죠. 자, 오늘 1시간 남짓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도 너무 아쉽고, 근데 또 이제 각자 또 업무가 있으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내용 괜찮으셨으면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제 블로그, 카페도 가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뵙고요. 강의도 열심히 하고 또 유튜브 이런 기회도 많이 만들 테니까 자주 뵙는 걸로 하고, 또 제 사무실에도 한번 놀러 오시면은 제가 커피도 대접해 드리고 그런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주말 푹 쉬시고 또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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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